I am Quantum, the man who greets the morning with coin. 촬영 시간은 2016년 6월 23일 화요일 새벽 2시경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고 계신데요. 전 영상에서 언급해드렸던 이 베어 트랩 상승 채널의 하단을 깨고 다시 한번 내려가서 베어 트랩을 완성할 것이냐, 또다시 그런 우려를 좀 갖고 있었죠. 지금 비트코인 현재 가격은 64.6K를 좀 기록 중에 있어요. 근데 우리 이 부분을 좀 집중해 볼까요? 이 부분, 하단 부분.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패턴이 나옵니다. 하단을 깨긴 깼어요. 깨긴 깼으나 다시 한번 하단선에 붙여주면서 여기서 비비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은 트랩이죠. 트랩. 즉 속임수. 세력들이 많이 쓰는 속임수의 패턴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확정이 되려면 결국은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모습을 그려야겠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 하락을 끝내고 상승할 수 있는 추세가 나올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이 단기적으로는 그려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베어 트랩은 지난 우리가 하락, 이 60K를 찍고 베어 트랩 상승 채널을 형성한 뒤에 하단을 다시 한번 이탈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저점이 형성됐었죠. 따라서 이번에도 또다시 베어 트랩이 완성돼서 새로운 저점, 59K를 깨는 저점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지금 현재의 모습만을 봤을 때는 트랩의 방향으로, 속임수의 방향으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오랫동안 잘 안 다뤘던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거고요. 알트코인이 지금 비트코인 대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더 큰 하락의 폭을 기록을 해서 이미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알트코인은 아시다시피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가장 변동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알트코인들을 어떤 시기에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을까? 기존에 25년, 24년에 물려 있었던 알트코인들을 어떤 시기에 매도를 해서 엑시트를 할 수 있을까? 일단 그 방향성으로 오늘 한번 업비트와 빗썸에 지금 현재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는 알트코인 한두 개 정도를 한번 저 코아남이 생각하는 전략을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X에 나와 있는 지금 최신 소식들을 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멀린 트레이더님은 지금 비트코인 채굴 비용에 가깝게 있다. 이건 전기요금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결국은 비트코인을 채굴하게 되는 생산 전기 요금이 이 빨간색 선입니다. 아래 하단에 이 선에 닿았을 때 저점이 형성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게 총 5번의 신호가 있었고 그 신호가 지금 포착이 된다라는 의미로 게시물을 올려주셨고요. 지금 블룸버그에서 나온 출처인데 단기적인 위험자산의 유동성이 마르고 있다. 라는 데이터 차트를 블룸버그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주식시장하고 이런 암호화폐 시장 같은 이런 위험자산으로 들어갈 돈들이 점점 고갈되고 있다라는 데이터의 차트예요. 근거는 3년물과 10년물의 차가 이 흰색 선이거든요. 음수의 영역으로 떨어질수록 이제 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추가적인 유동성, 현금이 마르고 있다라는 지표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지금 잘 보시면 우리가 23년도에 최바닥을 찍었다가 다시 한번 26년 들어서부터 꺾이고 있다. 이 주황색은 이 블룸버그에서 만든 6개월 선행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6개월 이후에 가격 흐름을 봤을 때 시장에 위험자산에 투자될 수 있는 유동성 흐름을 봤을 땐 0을 지나서 음수의 영역으로 가더라. 앞으로 향후 1, 2분기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이 유동성의 수축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유동성에 관해서는 다른 유튜버나 또 경제 채널들을 봤을 때 반반입니다. 유동성이 확장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반, 또 반은 유동성이 수축되고 있다, 위험 신호다 라고 보시는 분들이 반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동안 유동성을 많이 추적을 했습니다. 특히 ISM 제조업 경기지수, 우리 경기 확장을 근거로 해서 이번 사이클에 임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저 코아남과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4년 주기, 반감기 사이클보다는 이 경기 확장 국면이 이제 막 시작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이클이 도달할 걸로 희망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유동성을 보실 때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홈페이지에서 통화량 측정 H6 여기에 프레드 이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관련된 차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M2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유동성의 공급량이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차트를 그리고 있어요. 자, 범위를 줄여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 4월 1일 집계된 수준까지를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M2는 증가하고 있다. 광의 통화가 늘고 있다. 라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지금 깔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의 예금 기관들의 준비금 총액이 지금 어떤 형태를 그리고 있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이 차트는 2021년 1월 1일부터 5년 정도 보시죠. 차트의 흐름을. 준비금 총액 자체가 자 보시다시피 2022년에 하락을 우리가 위험자산 시장에 하락을 맞았잖아요. 이때 연방 준비금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과거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이 준비금은 늘어날 때 우리 위험자산 시장의 큰 폭의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를 한다. 그래서 23년 초부터 24년 초까지 한 차례 상승을 해요. 정고점을 넘기지 못했지만 한 차례 상승이 발생을 하고 이때 저희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들이 많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유동성이 점점 줄다가 준비금이 점점 줄다가 25년 11월에 최저점을 찍습니다. 이 저점은 가장 안 좋았던 22년도 12월 달과 같은 선상에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연준에서 이때 급하게 시장에 단기채 채권을 매입을 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한 달 뒤에 25년 12월 1일자로 QT를 종료합니다. 이 긴축을 종료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장에 요 구간인데요. 요 구간 동안 시장에 자금을 풀고 있는 구간으로 해석을 하시면 맞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지금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이 기간으로 봐야 됩니다. 아까 블룸버그 소시통처럼 단기적인 모습에서는 유동성 경색이 나올 수 있다 경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큰 그림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유동성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증가한 총액 자체도 21년 큰 폭의 위험자산의 상승이 왔을 때에 비하면 현저히 부족하다. 왜 지난 고점과 우리 코로나 때도 있었고 변수가 있어서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던 시기가 있었는데 왜 지난 고점하고 비교를 해야 되냐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걸 좀 더 줄여서 1980년도부터 볼까요? 1980년도부터 차트를 이렇게 더 줄여서 보시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차트는요, 한 5년 주기로 항상 이 정고점을 뚫습니다. 준비금 차트가. 보시면 이쪽 정고점도 여기는 좀 짧게 2, 3년 뒤에 뚫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15년부터 20년까지 5년간의 긴축을 하고 나서 20년부터 우리가 아는 이렇게 큰 폭의 준비금 상승이 나왔었고 저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22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긴축의 시간을 겪고 그래서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을 2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26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기존에 있던 정고점과 비슷한 수준의 준비금을 보유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시장의 유동성이 훨씬 더 많이 풀릴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 아닌 객관적인 과거 이 데이터를 보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번외로 말씀드리면 이 블룸버그는 약간 그 미국의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언론사예요. 지금 트럼프 공화당 쪽이 아닌 예전 바이든 민주당 쪽의 성향을 갖고 있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럼프 정권에 대한 이 경제 정책이나 시장 상황을 좀 비관적으로 보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하지 말고 이런 뉴스를 해석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 객관적인 사실을 한번 되짚어 봤어요. 이 테크데브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X하고 이 트레이딩 뷰 차트 분석에서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올렸던 이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새로운 방향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테크데브 이분은 저랑 똑같이 이 비즈니스 사이클 ISM PMI 제조업 지수가 이 하단에 보이는 파란색 선이에요. 이 선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이 위에 흰색 선이거든요. 이 흰색 선들이 상승 또는 하락을 한다. 근데 지금 PMI 지수가 우리가 알아봤듯이 25년 말까지도 하락을 하다가 이제 막 26년에 50 이상 경기 확장으로 들어섰죠.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 역사를 봤을 때도 이 제조업 지수가 50을 넘어가면서부터 우리 비트코인이 상승했다는 건 제가 올려드린 많은 영상들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은 그래서 우리가 이 비트코인 또는 이 암호화폐에 왜 지금 이렇게 가격이 다운돼 있고 시장에서 외면돼 있는데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스카이 브리지 캐피탈이라는 미국의 대형 펀드 회사예요. 이런 헤지 펀드의 수장인 앤서니 스크라무치 전 백악관 홍보국장이었네요. 이분인데요. 이분은 한 5가지 정도로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어서 갖고 왔어요. 비트코인은 2100만 개 고정된 공급량을 갖고 있다. 즉 공급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자산이 아닌 2100만 개로 고정된 자산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이 현재의 상황은 이 비트코인을 투자하고자 하는 기관들의 강제 매도일 뿐 이 비트코인 자체 펀더멘탈은 붕괴가 아니다라는 걸 지금 보이고 있고, 이 월가의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도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가총액 자체가 비트코인 시가총액 자체가 너무 차이가 크다. 우리가 이 투자자산 1등인 이 금에 대비해서 10분의 1 가격 수준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던 비트코인이었는데 지금은 그 격차가 20배 이상 벌어져 있어요. 29조 달러 대비 1조 3천억 밖에 되질 않습니다. 우리 글로벌 자산 순위를 봤었죠. 삼성전자보다도 지금 밑에 있는 게 현재 비트코인의 시총입니다. 많이 떨어져 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이분의 생각은 심리적인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보시면 역사적으로 비관론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바닥을 나타낸다. 본인이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래서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감 많이 하실 거고 저 코아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에 누구도 투자하려고 하지 않고 또 이런 얘기도 주변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암호화폐를 투자했다면 그건 소외된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멍청한 투자자로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다른 자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저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는 관점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분의 회사에서는 최근에 그 아발란체, 우리 알트코인 아발란체를 펀드 토큰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이쪽으로 많이 투자를 한 헤지 펀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스카이 브릿지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가 다시 한번 탄력 상승을 받기 위해서는 저 코아남은 가장 우선적으로 암호화폐만의 단독적인 호재가 터져야 된다. 이 위험자산 전체가 아닌 저희 암호화폐만의 단독적인 호재. 지금은 이 클래리티 법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뉴스에 대해서 제가 매 영상마다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일단 긍정적인 소식은 다음 주 중에 일단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상원의원의 투표가 남아있죠. 그 투표 일정을 잡아야 돼요. 그 일정이 잡히고 나서 투표가 시작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은 우리가 알아봤듯이 다시 하원으로 법안이 넘어가서 기존에 25년도에 발의했던 하원의 이 안건하고 수정할 부분을 서로 수정을 해야 된다. 다시 투표는 하지 않아요. 하원에서. 수정 부분만 조율을 한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가야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7월 4일까지 달라. 8월에는 상원의원의 휴회가 있다. 국회가 휴가에 들어가죠. 상하원 모두 미국의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휴회가 들어간다. 미국의 의회가. 그래서 그 전에 빨리빨리 서둘러서 처리를 해야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7월 4일까지 서명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돼요. 따라서 저는 지금 가격 상승이 나오기에는 가장 적긴 시기라고 저 코아남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암호화폐법, 큰 법안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시황 소식의 마지막인 부분인데요. 지금 반도체 굉장히 주시장에서 핫하죠. 반도체 부분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해외 엑스에서는요, 한국 시장 및 기타 해외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 버블을 전부 다 우려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저 코아남이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반도체 가격에 대한 정점을 한번 확인해 볼 때 이게 지금 데이터 트랙이라는 사이트에 랜드 플래시 웨이퍼 가격하고 현물 가격하고 그 다음에 D램 가격을 한번 확인을 해서 이게 두세 달 연속으로 추세가 꺾이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6월달이고 5월달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4월달에 한번 꺾였던 모습을 봤었죠. 그래서 5월달에도 한번 지켜보자 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 낸드 플러시 웨이퍼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쉽게 얘기하면 하드디스크 또는 SSD 이런 쪽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가격이 지금 현재 2달 연속 꺾이고 있다. 네, 요거는 일단은 저희가 세워놨던 트레이딩 방침에서는 지금 현재 반도체 주가가 정점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반대로 D램의 지금 현물 가격을 좀 볼게요. D램의 현물 가격은 4월달에 잠깐 낸드랑 같이 꺾였으나 5월달에 또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D램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D램 제일 많이 만드는 곳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죠. 아직까지도 이 두 데이터를 맹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두 데이터를 봤을 때는 한쪽은 급격한 가격 상승, 또 한쪽은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립적인 시선으로 이 반도체 시장을 봐야 된다. 그래서 둘 다 급격히 꺾이고 있다면 분명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흐름이 맞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지금 현재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중립의 상황에서 시장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고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까지 보고 대응을 좀 해봐야 된다. 이 부분은 암호화폐랑 별개로 그래도 같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한번 정보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 자, 알트코인 내가 어느 시점에서 좀 팔아야 될까? 이걸 먼저 업비트나 빗선물 보기 전에 우리 아더스 알트코인의 시총 차트를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거 아더스 차트고요.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의 시총 차트를 나타낸 겁니다. 22년 1월, 즉 알트코인이 최고점을 찍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 대비 지속적으로 알트코인의 시총 갭이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근거가 저 코아남이 뭐라고 그랬죠? 아직 알트코인의 불장이 한 번도 22년 이후로 온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예요. 반론도 있을 거예요. 24년 3월에 알트코인이 많이 오르지 않았냐, 10배 이상. 하지만 알트코인의 변동성을 봤을 때 그건 불장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경기 확장 지수와 더불어서 이 알트코인의 시총 갭이 비트코인 대비 이 하락 추세 라인을 돌파를 했었죠. 이거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돌파를 하고 이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이 하락 트렌드선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으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거 외에 우리가 달러 인덱스라든지 또 러셀 2000 같은 알트코인하고 연관되어 있는 민감한 지표들을 봐야 되겠지만, 달러 인덱스는 보시다시피 지금 100이에요. 100 이상이면 강세, 100 이하일 땐 약세. 그리고 우리가 알트코인 불장이 오기 위해선 약 95가 깨지는 이 네모 박스, 과거 알트코인 불장이 왔을 때 95에서 89까지의 이 네모 박스 안에서 알트코인 불장이 왔었다. 즉 달러 약세가 실현돼야만 위험자산의 대표격인 알트코인이 큰 폭의 상승이 나온다라는 과거 패턴을 봤었죠. 그래서 지금 이 아더스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막 알트코인들이 바닥을 찍고 조금씩 회복을 하려는 단계다 라는 설명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달려간 알트코인이 있을 것이고 또 천천히 제일 나중에 달려갈 알트코인도 있을 것이에요. 그걸 대비해서 오늘 코아남만의 매도 전략에서 좀 말씀드릴 건데, 먼저 이 거래대금 순으로 좀 나열을 해봤거든요. XRP를 좀 먼저 볼게요. 이거는 어떤 알트코인이든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시총에 상관없이 좀 보셔도 됩니다. 제가 여기서 알트코인을 주봉상 보고 있는데요. 업비트 차트에 여러분들이 지표 하나만 넣으면 굉장히 간단하게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지표는 많이 아시다시피 RSI예요. 상대 강도 지수. 이 RSI 인덱스를 지표를 누르시고 추가를 하세요. 추가를 하시고 따로 다른 설정은 바꾸실 필요가 없어요. 이 기본 설정을 보시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흐름의 RSI가 형성이 됐는지 요걸 좀 분석을 해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RSI가 80을 넘어갈 때 이 큰 폭의 상승을 찍고 하락을 하더라. 80을 찍고 80을 찍고 상승 이후에 하락, 상승 이후에 다시 하락이 이어지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4년도 말에 상승이 나올 때도 80 부근을 넘어갔죠. 그래서 80부터 팔면은 이 주봉상 RSI가 80에 있을 때 팔면은 좋은 고점 자리에서 팔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설명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리플을 보시면 어디에 있죠? 반대로 RSI를 보시면 과거의 이 RSI들을 보시면
주봉상 30 이하일 때 늘 바닥이었어요. 바닥. 그 사이클의 바닥 부근. 이번 사이클에서도 지금 현재 바닥 부근에 와 있다. 물론 여기서 가격이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근거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차트를 보지 마시고 이 RSI로만 트레이딩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80 부근까지 오면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차트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저항, 맞았던 저항, 떨어졌던 저항대를 긋고 해당 저항에서 이제 매도를 하겠다라는 각자만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 물렸던 가격까지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이상으로 가길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한테 이게 유리하냐?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마이너스 80% 이상 물려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 코인들을 어떻게든 엑시트를 하고 더 우량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쪽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알트코인이 먼저 상승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상승을 하고 있다면 특히 이 업비트 상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채로 상승을 하고 있다면 이 코인들의 모멘텀이나 뉴스를 찾아보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이럴 땐 이 RSI가 80 이상에 도달을 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RSI는 즉 단기적인 가격 변동의 기울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RSI가 80에 도달을 했는데 이 가격 자체가 기존에 80을 넘었던 적은 없었잖아요. 이 스페이스 ID 코인을 봐도 이 전고점을 못 넘을 수 있고 이 부분 약 지금 현재 50원인데 100원에서 RSI가 80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100원 부근에 물려 계신 분들은 매도가 가능하시겠지만 이게 안 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 300원, 1000원 이 부근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도 매도가 사실상 어렵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알트코인 대불장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80을 찍고 다시 한번 30까지 가겠죠. 하지만 이 가는 과정에서도 이 위에서 비비기가 나온다면 RSI 기울기는 다시 한번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을 지켜주고 또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때 두 번째 아까 리플처럼 보셨던 80 부근에 두 번째가 도달을 할 때는 지금 이 고점보다는 훨씬 높은 곳에 있겠죠. 그런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년 전에 물리셨던 분들은 이 가격까지 해보게 되면 모두 탈출이 가능할 것이고 저점이 30원이에요. 그러면 약 400%가 오르는 상승입니다. 원까지 가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에서 탈출이 가능할 것이고 아니면 15년 초에 물렸던 분들은 대략 300원대 부분이 있을 텐데 이분들은 다음을 한 번 더 노려야 된다. 근데 시총이 이렇게 스페이스 ID처럼 작은 코인들은 한 방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이 알트코인을 매도 하실 때는 반드시 이 거래량이 제대로 들어왔죠. 바닥에서 직전에 없었던 거래 대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력이죠. 이 세력들이 엑시트 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건 이 코인이 시작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RSI까지도 이렇게 아직은 10하고 거리가 먼 이런 부분에 있다면 특히나 더 긍정적이겠죠.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셔라 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월드코인 한번 볼게요. 월드코인은 제가 갖고 있는 코인이에요. 저도 이 월드코인이 많이 물려 있다가 계좌를 보니까 많이 회복됐더라고요. 월드코인은 빗썸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빗썸에서 상장을 했다가 업비트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트 모습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빗썸 차트로 보셔도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지표에 RSI 상대 강도 지수를 검색해서 추가를 하시면 RSI 해당 부분이 나오고요. 지금 이 월드코인도 아까 업비트에서 봤던 다른 알트코인들처럼 주봉상 최근에 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직전에 없었던 거래량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가격은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고 있어요. 최저가가 330원인데 지금 현재 905, 대략 200% 좀 넘게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죠. RSI를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지금 63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월드코인이 16,000원을 갈 때 RSI가 81까지 급격히 상승한 적이 있어요. 단번에. 시작은 46에서부터 11까지 단번에 간 적이 있다. 그래서 이때 가격이 1,000원에서 16,000원, 거의 600% 가까운 상승이 나왔던 한 달이다. 한 달 만에 간 거예요. 주봉상 캔들이 4개니까요. 따라서 지금 바닥을 찍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게 지금 상승을 지금 타고 있고 세력이 들어와서 그동안
매집을 했었고, 이렇게 매집봉이 보이죠? 이렇게 매집봉이 보이십니다. 매집봉이 보이면 일단 세력이 들어왔다는 판단을 저희가 한 거고, 이 시간상으로나 가격적으로 충분한 이 하단의 매집 구간을 이제 거쳐서 시세 분출을 하려고 하겠죠. 그때 우리가 이 80 부근에 왔을 때 그 가격을 보고 본인이 매도의 포지션을 잡는 게 좋다. 물론 그 가격이 우리가 물렸던 가격까지 안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가격 안에서 형성이 된다면 1차적으로 반은 팔아야 된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이 RSI가 과열이 되면 결국은 꺾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알트코인들 특성상 시총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물론 월드코인은 1조가 넘어요. 이런 코인들이라고 할지언정 다시 한번 제자리로 가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본전에 왔거나 아니면 적당한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왔을 때, 뭐 10%, 20%라든지 적당한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왔을 때, 지금 이더리움이 260만원, 비트코인이 9,600이에요. 저라면 이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을 살 것 같아요. 지금 가격에서. 하지만 이제 알트코인에 많이 물려서 가용 비용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이 왔을 때 엑시트를 빨리 하시고 이쪽으로 이런 우량 자산으로 옮겨 타시는 걸 추천드린다라는 의미에서 해당 영상과 이 소소한 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었고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